그래서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에서 아이게이지 데이터를 같이 인코퍼레이션한 논문이고요. 이번 누리스 2014년에 어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논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실제 의사가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게이지 데이터를 같이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활용한 논문이고요. 그 미믹 아이라는 데이터셋을 그래서 트레이닝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 3,700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3,700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아이 게이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각 아이 게이지가 어떤 텍스트 센턴스와 얼라인이 되는지까지 이렇게 여기서는 전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레디올로지 리포트를 우리가 쓴다고 의사가 쓴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병원에서의 워크플로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녹음기가 있어요. 영상학과 판독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들마다 개인 녹음기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기에다가 막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45세 남한 뭐 하이퍼인플레이티드 렁에 뭐 카디오메갈리 있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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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녹음을 해서 이제 타이핑만 하는 데가 있어요. 병원에 전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전사실에다가 이 오디오 파일을 주면은 그냥 그 일일 알바처럼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그거 그냥 녹음 파일 듣고 타이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오디오 파일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트랜스크립이 있으니까 이 오디오 파일 녹음된 내역이랑 이 트랜스크립의 재생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몇 초에 어떤 부분에 아이 게이지가 됐는지가 다 페어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각각의 아이 게이지와 그 트랜스크립이 이제 얼라인된 최종적인 그 아웃풋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별로 찍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만 이제 이 아이 게이지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잖아요. 어떤 그 포인트 쿨린의 좌표 값이잖아요. 근데 이 좌표 값을 어떤 방식으로 히트맵으로 변환을 시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펜딕스 읽어보고 했는데 파악은 못했어요. 근데 뭐 예상컨대 뭐 이제 어떤 아이 게이지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의 뭐 제일 높은 값 뭐 특정 컨스턴트겠죠. 뭐 밸류 알파를 어사인하고 그다음에 그 중심으로 뭐 몇 미리 이내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점점 디그라데이션 되게 뭐 이렇게 히트맵 밸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트맵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제 방법적으로 이 히트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한 오버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없습니다. 네네 그럼 없으시죠? 이거 1600번이 아이게이지 만들고 뭐 다시 의사분들이 이걸 좀 리파인해서 좀 클리닝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리파인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인터벤션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고 음, 그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막 지저분한 노이즈 같은 거 지울 때 뭔가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이나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아,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그냥 일반적인 테크닉을 음,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의사들은 그냥 이 딱 이 오디오랑 트랜스크립 게이지 만드는 요 단에서만 그냥 데이터 제공만 된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아이게이지 히트맵을 바탕으로 이제 세 가지 스텝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로스를 구해서 세 가지 로스텀을 총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각 로스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볼 거는 이제 아까 결국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 게이지 포인트랑 그 게이지 포인트가 각각 어떤 센텐스랑 이제 페어가 되는지 얼라인먼트가 된 그라운드 트루스 맵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아까 구했던 히트맵이죠. 그래서 이제 센턴스 1 같은 경우는 특정 포인트 히트맵에 이렇게 온라인 되어 있고, 센턴스 2는 뭐 다른 거에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센턴스 총 M개의 센턴스가 있으면 각각의 센턴스에 이제 온라인된 그 i게이지 히트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트맵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패치 단위로 나눠서 매트릭스를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가로축을 센턴스, 그 다음에 세로축을 패치로 본다고 하면은 센턴스 1, 센턴스 2, 센턴스 M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각 센턴스에 대응되는 이제 히트맵 값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렬로 이렇게 플래트닝을 하게 되면은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그냥 제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이제 히트맵 강도에 따라서 어떤 밸류가 이렇게 어사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히트맵에 따른 그런 밸류들을 이렇게 심플한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다시 0과 1의 바이너라이즈된 원핫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히트맵 값이 전혀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0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히트맵 값이 0이 아닌 조금이라도 어떤 값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1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ground truth가 되는, 이제 0과 1로 구성된 그 ground truth gauge sentence 원합 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정답으로 해가지고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논제로 엘레멘트들이, 그러니까 이 히트맵에서 논제로 엘레멘트들은 1로 보고 제로 엘레멘트는 0으로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근데 그 시뮬레이터가 완전히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다 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보라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이 센텐스랑 얼라인된 요 i게이지 포인트 주변의 패치들만 밸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 센텐스 패치의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프리딕션 해가지고 프리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에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뭐 그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인코더에서 패치 임베딩들을 쭉 뽑아내고, 이 센턴스가 있으면 센턴스 임베딩들을 쭉 뽑아내고, 그래서 이 패치 임베딩들과 센턴스 임베딩들 간의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그래서 이렇게 구한 predicted sentence patch similarity matrix랑 아까의 과정으로 구한 원핫 게이지 가이디드 레이블 원핫 맵 간의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걸어주면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전 괜찮아요. 네네. 그렇고, 이제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이미지 텍스트 컨트래스티브 로스 있잖아요. 그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이랑 글로벌 텍스트, 아까 여기서는 센턴스 레벨의 텍스트 임베딩이랑 패치 레벨의 이미지 임베딩을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싱글 토큰으로 된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이랑 텍스트 임베딩 구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미지 투 텍스트랑 텍스트 투 이미지 컨트래스티브 로스 걸어주는 것도 추가적으로 더해주게 됩니다. 네, 이것까지가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글로벌 이미지랑 글로벌 텍스트 임베딩 간의 이 컨트래스티브 로스. 그래서 여기서 B는 배치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로스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과 글로벌 텍스트 임베딩을 쓰는 대신에 reconstructed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이랑 reconstructed 텍스트 임베딩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이랑 글로벌 텍스트 임베딩을 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아까 썼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한번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줘서 똑같은 디멘션이지만 한번 리컨스트럭션 된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이랑 글로벌 텍스트 임베딩 간의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냐면, 이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 임베딩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그림은 제가
좀 이 논문이 별로라고 생각한 게 이게 좀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constructed Image Embedding은 우선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제 각각의 이 패치가 있잖아요. 각각의 패치 임베딩이 있고 그 아까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에서 각 패치에 대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센턴스 임베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패치에는 요거, 두 번째 패치는 요거, 세 번째 패치는 뭐 요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총 n개의 패치에 대해서 각각 할당되는 유사도가 제일 높은 임베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패치가 총 6개니까 각 패치에 대해서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센텐스 임베딩들을 하나씩 가져오면 총 6개의 센텐스 임베딩이 되겠죠. 그 6개의 센텐스 임베딩을 에버리지 한 것이 이제 Reconstructed Image Embedd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econstructed Sentence Embedding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각 센턴스에 대해서 제일 시밀러리티가 높은 패치 임베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S1 같은 경우는 뭐 이거, S2 같은 경우는 이거, 뭐 S3 같은 경우는 이거. 그래서 총 n개의 센턴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n개의 이제 그 최대 유사도가 되는 각 센턴스에 대한 패치 임베딩들이 불러줄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reconstructed global text embedding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reconstructed global image embedding이랑 reconstructed text embedding 간에 그냥 contrast loss를 마찬가지로 걸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걸어주는데 여기 이것도 아마 이쪽 페이퍼 많이 읽으신 분들은 특히 잘 익숙하실 거예요. 그 크로스 어텐션을 거쳐준 다음에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걸어주게 되는데요. 이 크로스 어텐션 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는 그냥 모델이 계속 학습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구해지는 이런 어텐션 맵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히트맵 그러니까 0일로 변환되기 전에 그라운드 트루스 히트맵으로부터 구해져 있는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이제 이 predicted similarity matrix를 합쳐가지고 이 합쳐진 웨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단 이거 두 개를 합치기 전에 요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 간에 나온 임베딩들 유사도로 구한 요 predicted similarity matrix 같은 경우는 컬럼 와이즈나 로우 와이즈 레벨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 패치 임베딩이 예를 들면은 P1, P2, PN이 있다고 치면 이 n개 패치 임베딩과 어텐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어텐션 맵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크로스 어텐션을 태우면은 이제 원래는 n개였던 이 패치 임베딩이 이제 요게 쿼리가 되고 키랑 밸류가 이제 센턴스 임베딩이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매핑된 센턴스 임베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총 원래는 n개였다면 이제 총 m개의 임베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센턴스 임베딩 S1, S2, SM이 있고 이 패치 임베딩을 크로스 어텐션 태워서 나온 크로스 S1, 크로스 S2, 크로스 SM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하냐? S1과 크로스 S1을 포지티브 페어로 보고 나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S2랑 크로스 S2를 포지티브 페어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보고 그런 식으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걸어줄 수가 있고요. 요 반대로 역으로 센턴스 투 패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어텐션을 걸어주게 되고 근데 이제 한쪽을 할 때는 컬럼 와이즈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요 매트릭스를 반대쪽으로 할 때는 요 매트릭스를 로우 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을 구할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P1과 크로스 P1은
포지티브 페어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거티브 페어로 보고 컨트래스티브 로스. 여기도 P2랑 크로스 P2는 포지티브 페어로 보고 나머지는 네거티브 페어로 보고 컨트래스티브 로스 쭉쭉쭉. 그 다음에 PN과 크로스 PN을 포지티브 페어로 보고 나머지는 네거티브 페어로 보고 컨트래스티브 로스. 그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의 로스를 총 더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방법론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진행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재게 되는데요. 이쪽 논문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스 프리 그 아까 했던 그런 프리 트레이닝 후 바로 그냥 제로샷 퍼포먼스를 잴 수가 있고, 혹은 이제 그 아까처럼 프리 트레이닝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슈퍼바이스드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할 때 파인 튜닝 데이터 셋에 1%만 쓰냐 10%만 쓰냐 100%만 쓰냐 이것처럼 보통 많이 측정을 해서 결과를 리포트를 하게 되고, 이런 제로샷이나 슈퍼바이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모두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아이게이지들을 사용을 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 게 더 성능이 좋았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텍스트 리트리벌과 텍스트 투 이미지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쟀을 때도 전체적으로 아이게이지 데이터를 인코퍼레이션 한 게 더 성능이 좋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세 개가 각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글로벌 이미지랑 텍스트 임베딩 간의 컨트래스티브 로스만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요 세 가지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잖아요. 각 단계에서의 로스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냥 글로벌 이미지 텍스트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비해서 이 로스들을 한 개씩 사용했을 때 성능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세 개를 다 썼을 때 성능이 제일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게이지 데이터를 이제 1%만 쓰냐, 5%만 쓰냐, 10%만 쓰냐, 50%만 쓰냐에 따라서 성능을 살펴봤을 때도 아이게이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면 성능이 그래주얼하게 올라간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두 개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이제 어텐션 맵 시각화 결과고, 요 두 번째가 이제 본 논문의 어텐션 맵 시각화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심장이 보더라인으로 커져 있는 환자인데 정확하게 심장 쪽에 어텐션 웨이트 좀 많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베이스라인은 그렇지 않았고, 요 B 같은 경우는 바이베질러하게 이제 아텔렉타시스랑 흉수가 차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양 베이스 파트에 조금 더 균일하게 잘 히트맵이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코더 피처 인코디드 피처의 그 분포를 티스니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요. 일반적인 클립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환자의 피노타입에 따라서 좀 그렇게 잘 구분이 되지는 않는 반면에 이런 아이게이지드 데이터를 인코퍼레이션해서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피처들을 살펴보면은 비교적 그래도 그 각 피노타입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서 잘 이렇게 풀아웃이 돼서 학습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했는데 좀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첫 번째는 아이게이지 데이터가 3천 몇 개밖에 없었다는 거는 근본적인 좀 한계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아이게이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를 얼라인 하도록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 과연 어떤 텍스트 익스프레션이 반드시 아이게이지 데이터와 그 얼라인이 돼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퍼 인플레이티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렁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렁 바이레터럴 어펄롭을 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얘기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프로미넌트라고 하면은 프로미넌트 마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쪽이 아니고 요쪽이나 뭐 이런 베스큘러 마킹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온라인이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이게이지 데이터와 텍스트가 잘 온라인 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좀 그런 의문은 좀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더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저자는 제가 저번 주에 연락을 했었는데 다 못 온대요. 둘 다. 아, 맞아요. 아쉽겠다. 둘 아무도 안 오세요? 뭐 교신 저자라도? 네, 둘 다 비자가 안 나와서 아. 못 온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